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장인수 기자가 최근에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의혹의 핵심은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검사들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네. 사건 관련해서 정부 고위 인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관련 의혹을 기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답을 했고요. 일단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 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달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좀 과거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 갖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말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란 전쟁보다 더 비중 있게 많이 다루고 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두 가지 갈래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혹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일단 그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뭐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보도 형태로 나가는 어떤 형태가 되려면은요.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장인수 기자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사장들한테 그 보냈다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일단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확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그거를 봤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봐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나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검사장이 됐든 복수의 어떤 그런 그 취재원으로부터 네. 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방송으로 언급을 하거나 보도로 내보냈을 정도의 어떤 근거가 네. 이제 본인이 확인을 받았을 정도면은 네. 저는 그거는 뭐 보도 형태든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정도든 뭐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장인수 기자가 겸공해서 한 방송 내용과 또 그날 저녁 본인 채널에서 또 방송을 네, 했어요. 10시에 또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두 방송을 제가 봤는데 네. 그 두 방송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좀 확보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장인수 기자가 추가적인 어떤 근거를 좀 내놓는 어떤 그런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징계 또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에 대해서는 좀 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최소한 좀 누군지는 언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해당 그 보도가 있었던 그날, 의혹 제기가 있었던 그날, 장인수 기자가 또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저는 그때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네. 제 관점, 제 기준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또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예, 법무부 장관 이름이 계속해서 연관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그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을 안 해주셨기 특정을 때문에 안 했어요.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게 서면 지휘 뭐 이런 말 등을 통해서 혹시 이게 그 지휘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뿐이니 장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취재 요구가 있어서 차라리 그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겠다 해서 네. 도어스태핑에서 하신 거고요. 예. 네네. 저는 다만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저도 저널리즘 전공인데 신문방송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저널리즘으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저널리즘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이른바 이게 딥스로트잖아요. 안에 있는 내부의 그 빨대가 이제 이른바 너무 부적절한 언행이니까 이걸 외부에 흘림으로써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는 공개돼야 돼요. 제보자가 아니고. 제보자는 당연히 보호돼야죠. 언행을 한 사람이 공개돼야 그 사람을 이 공직에서 퇴출시키든가 아니면 그게 그 사람 그 딥스로트가 만약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허위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허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시면 이건 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루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런 형태의 저널리즘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장윤수 기자님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바로 얘기한 게 취재원 공개 안 해도 된다. 기자가 취재원 공개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렇지만 적어도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람을 특정을 해줘야 네. 우리가 그 분에게 확인을 하고 네. 부적절한 언행이 맞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고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 진실 공방을 벌여서 그 진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이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막연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휙 던져버렸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좀 저는 다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이것 때문에 그 악용하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도 참 굉장히 가슴이 근데 아픕니다. 네. 의혹의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건 그 정부 고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고위 관료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뭐 공소 취소를 해주면 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했다는 게 대단히 비현실적이야. 이거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정말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서도 조심해야 될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그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죠. 이런 소위 주장하는 거래를 할 상대방이 없어 지금. 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검사장하고 수원검사장 두 명을 상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곳에서 기소가 된 거니까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 네. 근데 그 대가는 뭐야? 공소청 검사들 전체의 보안 수사권? 아니 만에 하나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정말 운명을 거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체 검찰 조직의 보안 수사권 대가 관계가 맞질 않아. 이거는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래라는 거는. 그래서 네. 저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의 그 결과물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 네. 원론적인 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라면 만약에 제가 장관부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님을 지칭하는 거라면 그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분이 장관으로 있을 때 네. 그렇잖아요. 제가 보좌관이니까 네.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분이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래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네. 그 전에는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장관으로 내정되시기도 전이에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소추 특권과
이 당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선이 이제 이대로 진행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한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유지도 포함되는 거여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건 헌법학계 다수설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24년도에 발간했거든요. 대선 전이에요. 예. 거기에 보시면 그 다수의 학자들이 그 이른바 공소기각서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적은 제가 장관 취임 전에 한 번 딱 봤어요. 네, 네. 장관 취임하신 이후로 제가 그렇게 가까이 옆에서 많은 검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제가 동석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소 취소라는 네 글자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주의의 진행자이긴 네. 합니다만 또 제가 20년차 기자로서 물론 의심이 가는 부분을 겉으로 내세울 수는 있죠. 근데 그 뭐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보니까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청와대 그리고 출입. 청와대에도 출입 기자들 보내고 있고 이미 영향력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출입 기자를 내보내고 있는 유튜브 언론사로서는 물론 이것이 김어준 씨는 장인수 기자와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어서 몰랐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의 내용이라 함은 단순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의심쩍어라고 그냥 말할 수 있으면 안 되고요. 적어도 크로스 체킹은 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하고 취재원을 보호하는 건 기자의 숙명입니다. 당연히 취재원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취재원을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이걸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걸 내세울 수 있는 정황 증거라도 확실할 때 그때 온마이크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제 신념인데 저도 이제 회사 보도국에서 취재를 할 때 뭐 큰 특종을 준비를 한다면은 저희끼리 계획을 세웁니다. 당연히 보도를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취재는 되어 있어야 해요. 그거는 기본이고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무엇부터 보도를 할 것인지 한 번에 다 털어서 보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먼저 보도를 하고 후속타로 내보낼 것인지 그런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장인수 기자가 만약에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일부만 먼저 낸 거라면 무언가가 더 나올 것이고요. 근데 벌써 화요일에 이걸 아침에 뉴스공장 나가서 얘기했으니까 이틀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오는 게 없고 뭐 그날 한 게 다였다면 저는 선배 기자로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해당 기자는 공소 취소 메시지가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돼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희가 일선 검사장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뿐 아니라 JTBC 취재에 응한 검사장들 모두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에서 그런 얘기가 퍼진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공소 취소 메시지가 고위검사 여러 명에게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JTBC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검사장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선 검찰 조직 안에서 앞장서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물었습니다. 임 지검장은 정성우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들 오찬 자리는 있었지만 검찰의 변화와 반성 등 원론적인 당부만 있었다며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의 한 검사장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에서 빠르게 퍼진 얘기인지 묻자 다른 검사장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고 차장 검사들도 기사를 보며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장은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복수의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들 역시 전혀 들은 바 없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로 정치권이 떠들썩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유튜브 방송의 파문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가 근거와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특검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와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김 씨와 장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